저도 당했습니다. 저 변호사거든요. 근데 저도 변호사한테 당했어요. 스타트업 운영하면서요, 진짜 없는 돈 모아서 법률 자문을 받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바빴거든요. 제가 변호사인 것도 설명했고, 상황도 다 설명했어요. 우리 사업 구조가 어떤지, 어떤 조항이 리스크인지, 제가 생각한 쟁점까지 다 정리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 진짜 세상 쓸데없는 의견서였습니다. 조항 설명, 판례 설명, 교과서적인 원칙 설명, 그건 저도 다 내가 찾을 수 그걸 있는 모를까? 거였거든요. 내가 그걸 문제는요, 모를까? 그걸 내가 제가 그걸 몰라서 모를까? 물어본 게 아니었다는 내가?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가 실제로 터질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일은 다행히 잘 풀려서 어떻게든 해결했는데 그때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진짜 대표님들이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법률 자문 받으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호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차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변호사니까 법은 다 잘 알겠지. 이런 생각 하시죠? 아닙니다. 변호사가 전문가는 맞죠.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우리가 피부과 상담 받으러 가지 않잖아요. 법도 똑같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법률 자문은 단순히 법 조항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사업 구조, 투자 구조, 계약 구조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투자 계약서 한 줄이 회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관련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 법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단순 송무 위주인지 아니면 실제 기업 자문 경험이 있는지, 이건 결과를 굉장히 크게 바꿉니다. 왜냐하면 특히 실제 사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부분에서 병목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유사 의뢰인의 경험. 스타트업, 플랫폼, IT 컨텐츠, 적어도 비슷한 업을 다뤄본 경험이 있으신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리뷰입니다. 아무리 프로필이 화려해도 실제 의뢰인이 만족했는지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결국 대표님들의 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표님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보다 더 고민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더 어느 부분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큰돈 들여서 받은 의견서가 오히려 읽고 해석하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건 좋은 자문이 아니겠죠. 의견서 받기 전에 질문의 수준을 맞추세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탈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님들이 자문을 요청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또는 이 조항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돌아오는 답도 당연히 일반론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일 겪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상황을 정리해서 보내도 상대방이 맥락을 못 읽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부터 자문 요청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우리 상황은 이렇다. 내가 보기에 리스크는 A랑 B다. 그리고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방어하실 수 있나요? 대표 입장에서 그럼 지금 당장 해야 될 액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변호사도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 사안의 적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전문가를 가려내는 도구입니다. 질문을 날카롭게 던져야 답도 날카롭게 돌아옵니다. 포인트 세 번째.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정하세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고 좀 중요한 이야기죠. 법률 자문 받을 때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정해야 돼요. 대표님들이 많이 겪는 상황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검토니까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추가 검토, 추가 의견, 추가 회의 이렇게 붙으면서 비용이 계속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문료는 얼마인지, 추가 검토 비용 어떻게 되는지, 후속 질문은 몇 번까지 포함인지, 의견서 이후 미팅은 포함인지 아닌지. 이걸 처음에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스타트업은 정말 한 푼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시간도 리소스도. 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겠지만요. 문제 해결도 확실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법률 자문은 감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좋은 변호사일수록 이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전문성에 맞는 변호사를 고르세요. 관련 전문성이 있고 또 스타트업 자문이라면
기업 자문이라면 해당 사업을 영위해 본 적이 있는 변호사 혹은 해당 관련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변호사. 질문의 수준을 올리세요. 날카로운 질문이 날카로운 답변을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하세요. 저도 변호사인데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님들은 저 같은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대표님들이 덜 당하는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